자, 지금 이 문 정권의 하는 행태를 보면 정치 공작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정치 공작 하나만큼은 같은 좌파 성향 정당이라도 과거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의 정치 공작을 훨씬 능가하는 좌우간 그 운동권이라는 것들이 나쁜 쪽으로 머리를 쓰기 시작하니까 옛날에 학생 운동을 하면서 그때 경찰을 기만시키던 그 모든 작전, 태틱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썼죠. 꼼수를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정치에 원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 기득권 보수 영역에 속하던 현재 국민의힘의 기성 야당 국회의원들이 도저히 그들을 못 당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윤석열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모아놔 봤자 윤석열 주변에 모인 사람 전부가 기득권에서 적절하게 누구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밀어서 좀 신분 상승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사람들만 대체로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이렇게 평생 편안하게 공부하고 출세하고 이렇게 또 물려준 재산 등으로 안온하게 살아온 자들이 대학 때 이후 길거리에서 20, 30년 살아와서 오늘날 권력을 장악한 아스팔트형 이 386들의 정치 꼼수를 먹물들이 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옛날에 한번 보세요. 같은 반에 공부만 하는 먹물이 있고 맨날 그냥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돈도 삥 뜯고 하는 이 건달들하고 이거 둘이가 학교 밖을 나가가지고 거리에서 만나면 누가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시험을 쳐서 고시를 붙는다든지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좋은 직장에 입사한다든지 하는 데서는 범생이가 훨씬 경쟁력이 있겠지만은 그야말로 이 정글과 같은 이 밖에 사회에 나와가지고 투쟁을 하는 부분에서 보면 한마디로 건달처럼 양아치처럼 살아온 세력이 훨씬 생존력이 있죠. 그것이 오늘날 이 민주당 패거리와 국민의힘 패거리 사이에 싸움의 힘으로 봐서는 국민의 지지하고 관계없이 항상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대선까지의 판에서 봤을 때 객관적인 환경은 정권 교체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문이 지지율을 40% 언저리에서 붙들려고 가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게임이요. 문이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헌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대통령을 만드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없는 게임이에요. 문이 사실상 결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아닌 다음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임이기 때문에 문에 대한 지지율과 관계없이 지금 다음 대통령을 만드는 게임은 현재 객관적인 조건은 비등비등하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리얼미터에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지만 갤럽 등에서는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두 당 사이에는 누가 앞선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권이 걸려고 하는 수 중에 하나를 보면 이준석을 비판하고 있어요. 유인태도 비판하고 한겨레도 비판해요. 그러면 외관상으로 보면 이준석을 낙마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거기에 숨어있는 내용들을 좀 봐야 돼요. 그건 뭔가 하면 이준석 낙마가 아니라 이준석을 까야 여권에서 더 이준석이 당선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당대표로요. 앞으로 두세 달 뒤에 뭐가 터진다 했습니까? 코인이 터진댔죠. 6월 10일 날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다 칩시다. 이대로 가면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면 당대표가 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야당 내부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어떻게 하느냐, 야당의 핵심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시끄러워지겠죠. 엊그제 김무성이 윤석열과 안철수를 빨리 집어넣고 그리고 또 이 윤석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경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세상에 어떤 정보나 소문이 돌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서둘면 서둘수록 여건이 윤석열에 대해서 점점 공격의 포화를 높일 겁니다. 이미 어제부터 높였어요. 그건 좀 이따가 내가 3부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건이 또 다르게 겨냥하고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코인 문제입니다. 코인이 터지면 이대로는 문 정권이 다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책임을 져야 되죠. 그건 뭐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자, 코인이 터지겠느냐 안 터지겠냐 보면 이거는 터진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조선일보로 보면 희한하게요, 코인 광풍에 대한 노벨상 석학들의 경고해가지고 경제부 차장이라는 사람이 투기 가치 없다 지적에도 가상화폐 가격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더 비싸게 사줄 투자자가 끊기면 언제라도 폭락 가능성이 높다. 조선일보가 황장수를 철저히 무시하지만은 노벨상 석학들의 경고라는 이거는 며칠 전에 제가 방송했던 내용이잖아요. 조선일보도 눈치는 빨라가지고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죠. 그래서 코인은 곧 터집니다. 제가 코인 터지는 것이 한 석 달, 제가 볼 때는 6, 7, 8, 그러니까 8월 9월쯤 터질 거다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지만 그때쯤 터질 거다. 현 추세로 보면요. 어제 안철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철수가 말한 거는 엄청 빨리 보도하더만요. 근데 안철수보다 훨씬 더 제가 빨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괜찮아요. 안철수는 제대로 된 말을 했어요. 안철수 암호화폐 투자 경고 한 달 전 말했을 때도 폭락했다. 이러면서 금리 인상과 중앙은행 각국 암호화폐를 센트럴뱅크 디지털 코인을 각국이 발행하는 이유를 들면서 한 달 전부터 심상치 않아서 투자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고 2차 폭락을 안철수가 예언했다. 이러면서 안철수는 나중에 내가 말한 게 맞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안철수도 벤처해서 돈 좀 벌은 IT 사업가죠. 가상화폐 폭락을 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상화폐가 한 달 사이에 얼마나 지금 흔들리고 있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목격을 할 겁니다. 한 달 전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한 달 사이에 급속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한 3달을 가상화폐가 버틸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버티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그러면 가상화폐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국에 걷잡을 수 없는 지금 혼란이 발생하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등장할 겁니다. 그때 여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타기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되면 국가가 나서서 아파트를 700만 원 이하로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라는 이런 말을 해야지 한국의 수국 기득권의 재개발 재건축 재벌 건설사 공급 확대 이따위 소리 하다가 문 정권이 어지럽힌 부동산 폭등을 같이 뒤집어 쓴다. 그 말 했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그런 것들을 오세훈에게 같이 얹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코인이 이제 폭락해서 코인이 터지고 한국의 금융위기에 진원지가 되려고 할 때 여권은 코인을 방치한 책임을 야당 대표도 코인에서 얼마를 땄다고 구체적으로 밝힐 겁니다. 그 정도는 정보를 다 쥐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이 고인했다라는 게 이미 터졌는데도 알고 뽑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준석을 향해서 여권이 공격할 때 그걸 방어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고인이 나쁘다, 사기고 도박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아예 야당 근처에는 코인을 오지 못하게 해야지. 코인을 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어 그걸로 정치할 돈을 마련해놨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이준석이를 그걸 알면서도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를 뽑아줬다면 나중에 코인이 터졌을 때 국민의힘이 뭐라고 코인 문제를 가지고 문 정권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인가?
공격 못합니다. 그건 같이 정치권 전체가 같이 코인 해먹었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렇게 공세를 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상대방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걸 안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세가 될 때 결국 코인 문제의 책임론이 물타기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코인을 가지고 문 정권을 보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코인이 실마리가 되어 주식 부동산으로 연쇄적으로 흔들리는 고리로 가게 될 거다. 그때 문을 보내야지 그 외에 정치적 공작과 꼼수에 능한 문을 보낼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준석이가 코인에 따른 걸 만방이 다 알면서 그를 뽑아줬다고 하면 적어도 이 보수에 있어서 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코인은 투자라고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코인이 터졌을 때 아니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터졌는데 그걸 뭘 정권이 책임이 있냐? 너네들도 그 부분에 대해 비판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야권 내부의 코인과 관련된 사람을 다 쳐내더라도 코인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이 정권을 공격을 해야 그런 시점이 왔을 때 문 정권이 손 쓸 수 없도록 무너지는 거죠. 국민 600만 명 이상이 하고 있는데 이게 터지면 정권 창출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이 되면 정권 창출이 돼요. 저것들이. 왜? 너네들도 했고 우리도 했는데 우리 보고 뭐 관리 감독 안 했다고 떠드느냐. 너네 대표도 지금까지 그걸 즐기면서 투자라고 하고 위법의식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고 너네들은 그런 사람을 뽑지 않았느냐. 내 말 틀렸어요? 이 문제를 지적을 대한민국에서 황장수 홍자 행명 21만 하고 있어요. 이게 틀렸습니까? 제가 틀렸다면요 비난을 감수할게요. 한번 이 댓글로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야기를 해보기 바랍니다.